이제 본격적으로 자 익스퍼트 프레임이죠 이제. 프레임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프레임이 먼저 나가기 이전에 그 익스퍼트를 이제 배우는 거죠. 예. 프레임 배우기 전에 제가 스타터 내용, 즉 작업법을 먼저 알려드린 거는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말로만 계속 프레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프레임을 갖긴 갖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기본적으로 여자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모르는데 프레임을 유지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멘붕이겠죠. 그래서 프레임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하는 방법을 먼저 이야기를 해 드리고 나서 프레임을 그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프레임의 세계의 이제 세계관을 먼저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의 세계는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그런 주체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제가 프레임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해 드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 주인공이 누구죠? 여러분 자신이죠. 예.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주인공이죠? 여러분 주인공에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조연이고 누군가가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 근데 마치 자기가 조연이고 누군가가 주인공인 것처럼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쪼금 계세요. 예. 그러면 안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익스퍼트는 아예 우리 지금 가르쳐 드리는 익스퍼트 이 프레임은요.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조연이고요. 주연은 따로 있는 겁니다. 예. 자, 만약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결정에 따른 행동 역시 여러분의 마음이 정하는 대로 행동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약속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못 하시니까. 예. 자,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 이제 프레임을 배우신 분들에게는요. 상대방의 눈치, 상대방의 기분, 상대방의 허락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상대방의 눈치 보고 상대방의 기분 살피고 상대방의 허락 따위 요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까? 여러분들이 조연이죠. 여러분들이 주인공 하고 싶으신 분들만 이거 수업 들으셔야 돼요. 예. 자기가 조연하고 남의 뒤치다꺼리나 하고 살고 싶다. 그러면 이 수업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계속 거절당하고요. 예. 계속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응? 그냥 "야 너 밥이나 사 줘." 그러면 밥이나 사 줬다가 "야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 봐." 그러면 가셔도 할 말 없어요. 예. 여러분들 프레임이 낮으면 그런 행동 하시잖아요 실제로. 근데 응? 그러니까 프레임이 낮다. 즉 여러분이 가치 낮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 우유부단하고 나의 프레임이 없으신 분들 실제로 그런 행동 당하시잖아요. 예. 남자 친구가 나한테 막 해도요. 어쩔 수 참잖아요. 예. 남자 친구가 나한테 연락 안 해도 참잖아요. 예. 여자 친구가 나한테 막대해도 참잖아요. 예. 다 참잖아. 그거 당연한 줄 알아요. 예.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죠. 예.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지만 여러분이 상대방의 눈치나 기분, 허락 따위를 갈구한다면요. 그것은요. 프레임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예. 자, 이 프레임을 제가 강좌를 해 드리면서 제가 연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회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적용이 되실 겁니다. 아마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걸 배우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게 느끼실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배워 봐야 되는 건 이제
메타라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라는 거. 메타라는 거는 이제 한국말로는 이렇게 메타, 이렇게. 메타라는 건 뭐냐면요. 심리학 용어예요. 심리학 용어로, 신념, 뭐, 믿음, 이런 거예요. 신념, 믿음, 생각. 이런 것들을 갖다가 메타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렵지 않죠? 예. 근데 이게 왜 이걸 배우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걸 배우셔야 되냐면 행동을 인간에게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뭘 배우실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생각, 이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행동만 배우면은요 너무 멘붕을 심하게 당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의 그런 작업 방식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 작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작업 방식이 다 달라. 예.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하는 애들도 있고 하지 마 그 뭐 지금 제가 그 스타터 과정에서 즉 작업법 시간에서 하지 말라는 걸 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도 작업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작업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연애는. 그 사람이 사람마다 작업하는 방식이 다 달라. 어떤 애는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고요. 자기들마다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사람만의 방식의 생활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어요. 뭐냐? 이 여자 혹은 이 남자 얘 좀 있으면 넘어오게 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얘네들은 공통적인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게 행동이 아니라 생각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동만 배우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예. 어떤 걸 배워야 될지 몰라요. 멘붕만 당하실 거예요. 아마 행동만 배우시면. 그죠? 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래서 행동을 배우시더라도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배워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행동을 배우시더라도 기술을 배우더라도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 태도를 해 가지고 작업이 성공하는지에 대한 그 사람만의 그런 스타일을 배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메타를 배우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한번 메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는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연애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가지가 있는데 오늘 되는 데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 쓰진 않겠습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 안 되시죠? 예. 이렇게 이걸 믿고 있으신 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라고 믿고 있으신 분 없죠? 예. 이게 그런 메타를 가지시게 되면요.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 제가 스타터나 상담 때도 다 이야기를 해 드린 내용이에요. 다 메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스페셜리티를 부여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첫 번째로 항상 상담을 해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게 스페셜리티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느끼거나 싫어한다고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의 해석 차이입니다. 느낌 차이예요. 근데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야 작업을 잘하는 거죠. 예. 싫어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경계하기 악습에서 했던 사람이라든가 뭐 '내가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고백에 성공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백도 안 할 거고. 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고백을 하든 여러분들이 진짜 도끼병이 유리한 거예요. 예. 고백을 하든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든 남자친구를 사귀든 유리한 거는 이 상대방이 나를 항상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어. 그거는 그냥 단순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밖에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메타는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걸 믿게끔 현실에 되게끔 현실로 만드시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예.
현실로 만드셔야 돼요. 이걸 내가 이걸 만들고 '미르코가 이런 좋은 얘기를 해 주는구나.' 그냥 믿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메타는 없습니다. 예. 이건 내가 얘기를 해줘 가지고 내 머릿속에는 있죠. 하지만 내 현실은 어때요? 시궁창이에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음? 좀 얘기해 드리면 내 현실은 내가 맨날 얘기를 해서 메타 해 가지고 배웠던 내용이 1 번이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나를 차지하고 싶다. 차지하고 싶어 한다.' 혹은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나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라고 배웠단 말이죠. 현실은요, 변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메타가 머릿속에만 있지 현실은 없죠. 이걸 갖다가 바로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현실이 다른 거죠. 그러면은 현실과 이 생각이 싸웁니다. 근데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지는 끝까지 가 봐야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끝까지 이걸 현실화시키지 못한다면요, 현실이 이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갖다가 믿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1 번이 믿어질 수 있도록 제가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예. 상대방이 나를 쫓아다니는 걸 갖다가 이 쫓아다니는 기술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쫓아다닌다라는 기술을 갖다가 알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이 메타가 저절로 생깁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A라는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이 기술을 갖다가 쓰기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쫓아다녀. 그러면 이 A라는 기술을 믿고서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다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기술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은요, 대부분이 제가 얘기했지만 밀어내는 기술이에요. 네. 나중에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익스퍼트, 즉 프레임 기술들은 다 밀어내는 기술입니다. 예. 당연히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하는 기술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술이 있냐고요? 한번 해 보시면 알아요. 예.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 보시면 알아요. 예. 상대방이 쫓아다니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 그런 기술이 있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세상의 모든 여자 혹은 모든 남자들이 나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겠어? 예. 그럼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상대방들이 나를 차지하고 싶어 해.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메타 2 번입니다. 2 번. 그래서 진정한 문제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거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내 감정이 중요한 거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가 그게 문제예요? 내 감정은? 내 감정은 어디 갔어요? 이게 없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내 감정이 되게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감정이 어디 갔죠? 이게 상대방 왜 감정만 따져요? 예, 여러분 감정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상대방 감정 상대방 감정만 따지고 있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은 프레임이 높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우유부단하고 그냥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죠. 예.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원하는지 아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내가 상대방을 원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기대치에 부합하는지 이것만 살핍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나를 좋아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면은 이 좋아하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은 많으니까 그 여자 중에 내가 정말 괜찮은 여자가 누구인지를 골라내야겠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응? 이거 여러분들이 안 돼 있으시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기준 세우세요, 기준. 응? 기준 적어도 7 가지. 저한테 수업 들으시는 분들 무조건 제가 이렇게 해 드립니다. 7 가지 기준 세우세요. 기준 없으시면요, 내가 어떻게 상대방이 다 좋아하는데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죠? 내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낼 만한 여자는 누구예요? 남자는 누구죠? 그거에 대한 판단이 안 쓰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행한 인생 사셔도 내가 뭐라고 하면 안 돼. 음. 그거에 대해서는 뭐 탓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되는 대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냥. 예. 그냥 되는 대로 사시는 거죠. 그죠? 예.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어떤 남자가 내 진정한 나를 평생 보살펴 줄 수 있는 남자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이런 거 생각 안 하신다고요? 그럼 끝이에요. 예. 그냥 여러분들 되는 대로 사시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됐다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인공 아닌 거죠, 그냥. 예. 자, 이게 메타 2번입니다. 예. 메타 2번. 다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원하는지 아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내가 상대방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나의 기대치에 부합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예. 단 1분 1초라도 안 맞으면 그거에 대해서 견딜지 말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예. 자,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상대보다 상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왜 만들어 놓은 메타냐면요. 이건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상대방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물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물어봐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언제 시간 돼요? 뭐 좋아하세요? 한식 좋아하세요? 일식 좋아하세요? 중식이요? 이런 거 다 물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해야지 리드하기가 좋아요. 예. 그래서 내가 걔한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잘못된 예는 이런 거죠. 뭐 좋아하세요? 언제 시간 되세요? 항상 물어보고 다 물어봐. 야, 배려한다고 하면 다 물어봐. 데이트는 언제 할 거예요, 도대체? 데이트는 언제 합니까, 도대체? 그럼 반대로 두 번째로 좋은 케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너 뭐 좋아하는지 알아. 나만 믿고 따라와. 일단 나 따라와 봐. 내가 좋은 데를 알고 있으니까 한번 따라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뭔데 내가 뭐 나한테 뭐 서프라이즈 준비한 거야? 막 쫓아오고 막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다음에 갔는데 뭐 내가 좋아하는 설렁탕 집에 갔다. 그러면 뭐야 뭐 나 설렁탕 싫어하는데 그러면 이제 좋아하게 될 거야. 한번 와서 먹어봐. 아니 정 싫어하면 딱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요. 상대방이 이걸 정말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그 사람도 먹어봐야 아는 겁니다. 예. 설렁탕을 싫어한다고 해서 이 집 설렁탕 진짜 맛있어 가지고 먹고 싶을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리고 나랑 먹으면 더 맛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거 갖다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이렇게 리드가 가능한 겁니다. 남자분들 배려해 준답시고 다 물어봐요.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 재미가. 오늘 내가 기가 막힌 거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갈까? 뭔데? 가보면 알아. 뭔지 내가 그때 가보면 알려줄게. 내가 좋아하는 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뭔가 엑사이팅 하잖아요. 그죠? 그게 재밌는 거지 뭐 맨날 우리 영화 볼까? 너 영화 뭐 좋아해? 맨날 물어보고. 영화 보려다가도 보기 싫어지겠다 진짜. 응? 자, 3번이고요. 예. 4번 메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상대방이 나의 무엇인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상대방 자신의 문제일 뿐 나의 문제가 아니다. 상대방이 나의 무엇인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상대방 자신의 문제일 뿐 나의 문제가 아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도 안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 잘못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근데 여러분 잘못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연애를 못 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연애의 부적격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애를 하시려고 했는데 난 이게 문제가 있대. 그럼 연애를 못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를 뜯어 고치든가 못 고치면은 그럼 연애를 못 하는 거예요. 연애를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다 똑같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했죠. 공장에서 내가 들어가서 일해. 근데 공장에서 일하는데 공장에 내가 부적격한 사람이래. 문제가 있는 사람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있는 부분은 고치든가 아니면 공장을 그만두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네 번째 메타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방이 무엇이 나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성격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성격적인 거거나 나의 뭐 이런 자아와 관련되어 있는 그냥 나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예. 그런 걸 고치실 수 있으세요? 못 고칩니다. 예. 여러분 성격은요. 그 2차 성징 때 2차 성징 때 다 맞는 키요? 그러니까 키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포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키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포기하셔야 되는데 키 포기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연애 왜 평생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키가 문제예요 실제로? 예 심님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키가 문제여 가지고 연애 못 합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연애 못 하는 거예요? 키가 모자라 키가 작아서 연애 못 하는 거예요? 키 작아서 연애 못 한다는 건 다 핑계입니다. 예. 자기가 자신감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키가 작아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음? 아무튼 내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다 그것 때문에 연애를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 상대방이 나의 무엇인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 여성의 잘못이지.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이래요. "아 왜 카톡을 그렇게 보내요?" 아니 카톡을 보내는 게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바꿀까요? 예. 어떤 남자가 나에게 "카톡을 왜 그렇게 보내요?" 이렇게 얘기하면 카톡을 갖다 바꿔야 되나? 카톡 보내는 방식을 바꿔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내가 행동하는 거 인사 방식이라든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요. 내가 30 년, 20 년, 30 년, 40 년간 살아오면서 내가 고착화된 나만의 성격이에요. 내가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꾼다라는 건 위선을 떠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예. 바꾼다고 해 놓고선 또 나중에 또 실수하겠죠. '아 나 또 실수했네. 아 나 병신인가 봐. 아 나 또 실수했네. 또 병신인가 봐.' 그러다가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